자, 지금 2019년도 11월 23일 날 시행됐던 6회 기출 문제인데 지금 회사 코드 1005번이었고 그리고 김은찬으로 들어져 있는 거 꼭 확인하고 시작하실 것. 자, 그리고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멈추는 부분 때문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멈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꼭 말해 주세요. 네, 꼭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럼 아까 풀었던 부분에 1번 문제 진행하다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와 관련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문구도 항상 우리가 메뉴를 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메뉴의 키워드를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중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달라라고 했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해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신고는 각자 하는데 납부서는 하나로 갈 수 있고 또는 본사에서 지사 것까지 모두 다 총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신고 유형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메뉴는 두 곳에 들어가세요. 자, 그 메뉴 위치는 시스템 관리 모듈 열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어딜 먼저 갈 거냐면 저희는 시스템 환경 설정을 먼저 갈게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오셔서 회계 쪽을 물어보는 거니까 조회 구분은 회계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로 바꿔주시고 부가세 신고 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31번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이란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실 건 유형 설정이 0번이면 사업장별 신고 라는 거고 이 자리가 2번이면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하겠다는 부분. 자, 지금 저희는 0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0번으로 또 끝낼 수가 없는 게 신고는 각자 들어가는데 납부를 한 장으로 묶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사업장 등록에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사업장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1000번 사업장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총괄납부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업장이 여러 개였을 때는 총괄납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찌됐든 우리는 패턴처럼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등록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사업장별이었고 자, 요 등록 정보가 있으면 총괄 납부자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주 총괄 납부 사업장 등록에 등록 정보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 회사, 우리 소위 말해서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1005번이라고 하는 회계 2급의 회사는 우리 부가세 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2, 3, 4 내용들을 보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억엔 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유형을 볼 때 답안 공지가 계속 사업장 등록으로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반드시 시스템 환경 설정하고 항상 같이 보셔야 되세요. 네, 그건 뭐 출제위원들이 뭐 답안 캡처를 그렇게 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저는 메뉴는 닫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 중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김은찬 씨의 전표 입력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표 입력 방식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냐면 사원 등록에서 봐야 되는 거죠. 사원 등록. 자 그리고 직접 전표를 입력하는 경우이고 대차 차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대요. 왜냐하면 전표를 입력했을 때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표가 아예 승인이 안 돼요. 승인권자여도. 오류가 있다라고 아예 보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사원 등록 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사원 등록이 있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메뉴가 열리면 김은찬 사원에 대한 걸 봐야 되고요. 자, 김은찬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없으니까 부서 자리는 공란으로.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공란 상태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는 김은찬 사원의 우리 전표 입력 방식을 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 회계 입력 방식이라는 자리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수정이에요. 여러분 수정의 특징이 뭐였나요? 전표를 입력하면 무조건 승인의 상태가 된다. 자, 그런데 이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인 김종민과 다른 점을 얘기한다라면 이 사람은 승인된 전표도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승인 해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내용을 여기 1, 2, 3, 4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본인이 작성한 전표만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 지금 내용 보실 때 그렇진 않아요. 얘가 수정 권한이 있으면 다른 것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는 건 맞는데 만자가 붙은 게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전표 입력 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여러분, 2번에 대한 형태가 미결권 가지고 있는 사람, 미결. 그러면 수정이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세 번째, 전표 입력 후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요. 전표 수정 및 삭제 시 승인 해제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3번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승인 권한이 된 사람은 입력하면 승인이 되죠. 그런데 뭘 할 수는 없어요. 전표를 수정하거나 삭제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전표 승인을 해제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3번은 승인권. 자, 4번. 전표 입력 후 자동으로 승인이 되고 전표 수정과 삭제 시 승인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회계 입력 방식을 확인해서 1, 2, 3, 4 중에 이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우리 수업할 때도 이 패턴 계속 낼 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했던 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당사의 계정 과목 등록 설정을 확인하고요. 자,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유가증권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들어갈게요. 자,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땐, 교육을 받으실 땐, 본 수업할 땐, 계정 과목 등록은 회계관리 안에, 기초정보관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땐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들어가시면 우리 이 부분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 원래 현업에서 쓰는 실무 버전은 기초정보관리, 소위 말해서 시스템 관리 안에 있는 기초정보에도 원래 계정 과목 등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배포 버전에서는 그거를 지워버렸어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내는 기출문제 버전엔 이걸 또 넣어줬어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어디서 보시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편하신 대로 합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 더블 클릭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전표 입력을 하면 지금 무슨 부분, 유가증권 명세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 이게 필수 부속 명세서거든요. 자, 이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 여기 들어오지 않아도요.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바로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왜 어음이라는 부분, 그럼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을 넣으면 받을어음 명세서,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우리 패턴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유가증권 명세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자, 그들이 유가증권이죠. 그러면 그 계정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단기매매증권 바로 갈게요. 107번. 자, 누가 봐도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죠. 그럼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가시고 107번 단기매매증권을 선택을 하시면 자, 지금 어느 부분 여러분 연동항목이라는 거 보이세요? 연동항목. 자, 그리고 08 유가증권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요거 묻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명세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3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신다라면 저처럼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라고 그냥 사지선세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위치는 보여드려야 돼서 왜냐면 이 부분만 내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낼 수 있으시니까 우리 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누구 작성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죠? 기간 비용 현황이요. 근데 그런 식의 메뉴 연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식회사 큐브는
자가 2019라고 하는 어음을 2019년 4월 30일에 부분 결제하였다. 자, 그리고 이 번호에 대한 부분에 어음의 부분 결제 후 잔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음이 있었는데 그 어음에 대해서 부분 결제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금 관리에 가셔야 되겠죠. 자, 회계 관리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셔라? 자금 관리. 자, 자금 관리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받을 어음 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어음 명세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메뉴가 열리면 주식회사 큐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어음 번호 확인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시면 메뉴들은 상당히 탭은 되게 많죠. 근데 우리 지금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부분 처리 내역 조회라는 거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요 자리 들어와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회계 단위가 큐브로 들어와져 있을 거고요. 자, 기간에 대한 부분은 19년도 4월 30일 부분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자리 가셔서 2019년 4월 30일을 우린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월 30일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F12번 눌러주시면 또는 엔터해서 화면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저는 뭘 잘못 넣은 걸까요? 결제일이 4월 30일이거든요. 아, 기표 기간은 다른 날짜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기간은 다시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 그리고 그대로 F12번 눌러볼게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요 날짜의 정보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제일이 이 날짜이고 그리고 기표되어 있는 날짜는 다른 날이었네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어음 번호 반드시 확인하실 것. 자, 그럼 여기 어음 번호 나와 있고 자가 2019-022-000002 맞죠, 여러분? 성호기업에서 받은 부분이네요. 그럼 스크롤 옆으로 쫙 밀어보시면 자, 발생된 건 3,000이고요. 부분 결제 받아서 반제된 금액은 2,200. 자, 그리고 남겨져 있는 금액은 얼마이다? 800이죠. 여기 만기 금액이 남겨져 있는 800이 남겨져 있는 잔액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우리가 아까 로그인했던 회사는 1005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와서 사업장을 보시면 주식회사 큐브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큐브라는 건 우리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던 부분. 그래서 받으러 온 명세서에 가셔서 부분 처리 내역 조회를 무엇하셔라? 조회하셔라. 그리고 기간은 지금 전체를 보시라. 혹여라도 기간에 검색이 안 되시면 기간을 조금 넓게 가져가세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저처럼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넣었던 그 단일 날짜가 아니면 대부분 그 해, 시험 보는 해에 1년을 넣으시면 거의 대부분 조회가 됩니다. 5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19년도 1년간의 지출 증명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중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메뉴 위치 이름 줬어요. 이 메뉴에 가셔서요. 요거 내용만 맞춰보시고 잘못된 거 무엇 하시면 돼요. 찾으면 되는 부분. 자, 5번의 문제는 사실상 위에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이 그냥 비교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전표 및 장부 관리 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전표 및 장부 관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출 증명 서류 검토표 아래쪽, 그죠? 아래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메뉴 열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019년 1년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여기 기표 기간은 반드시 1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둘러져 있네요. 19년도.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대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서 자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법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신용카드 법인이 먼저 우리 1번부터 순차로 볼게요. 계산서가 있으니까 여기 계산서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합계예요. 그러면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계산서 아래쪽에 금액 25만 원 맞네요. 자, 현금 영수증 쪽 라인 내려오시면 50만 원
맞고요. 세금 계산서 라인 내려오시면 6억 4,373만 원. 이런 세금 계산서 금액이 잘못됐네요. 자, 여기 있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집계 금액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우린 전체를 봐야 되니까 지금 금액이 잘못되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신용카드 법인도 볼게요. 신용카드 법인은 350만 원의 지출이 있었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셔서는요. 답이 있으면 지금 마지막 보기까지 볼 이유는 없죠, 여러분. 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큐브는 월 결산을 하는데 2019년도 1월 말 결산 시 자, 소모품 기말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자,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1월 말 결산 수정 분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단 소모품 취득은 우리 무엇으로? 자산으로 처리했고요. 사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뭘 기억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계속 버그가 있어서 제가 펜 기능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메모장에 필요한 건 타이핑을 쳐볼게요. 네, 또 멈출까봐 모든 기능을 다 닫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이쪽에 놓을게요. 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는 게 뭐냐면 뭐 선급 비용도 그렇고 우리 선수 수익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소모품도 그런 거죠. 자, 우리 소모품은 내가 무엇했던 시점에 구입했던 시점에 자, 그래서 구입 시점에 뭐로 처리했다? 자산 처리하였다. 그럼 자산 처리하였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는 차변에 누구를 써놨다. 나는 소모품이라고 써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대변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봐야 되는 건 차변의 내용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결산 시점엔 우리 지금 자산으로 재무 상태표에 있었던 아이를 정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 시점엔 사용인지 미사용인지를 머릿속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 소모품의 문제는 특이하게도 이론 문제도 지속적인 출제가 있어요. 자, 그럼 결산 시점엔 우리 자산으로 처리했을 땐 사용액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액을 무엇으로 가자?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 처리. 아이고.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여기를 무조건 소모품비로 주지 않냐면 소모품비로 갈 수도 있고 광고 선전비로 갈 수도 있고 비용의 계정은 누구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회사마다 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얘는 자산 처리를 했으니까요. 자, 1월 말에 우리 뭘 하러 가시면 되고 자 1월 말 결산 시 소모품 기말 재고액은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1월 달에 사가지고 온 금액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이든 재무상태표이든 가셔서 무엇을 차변의 금액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합잔이라고 쓸게요. 합잔 그리고 합잔의 어느 변 차변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우리 누구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사용액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가 있다? 300. 그러면 미사용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용액. 그래서 이 미사용액은 창고에 갖고 있는 재고처럼 지급할 거. 얘를 빼주면 뭐가 될 것이다? 사용액이 되겠죠. 그럼 이 사용액을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차변엔 누구 써주시면 되시고 우리 소모품 써주시면 되시고 상대 계정 대변엔 누구 써주시면 되시고 우리 소모품비 우리 사용은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문구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요 패턴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1, 2, 3, 4 보기에서 차변의 소모품비가 아이고 여러분 제가 잘못 썼어요. 이게 글씨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차변의 소모품비. 왜냐면 사용은 비용일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그리고 대변의 미사용액에 대한 부분만 남길 거니까 창고에 있었던 우리 차변에 있었던 자산의 금액을 줄여주시면 되죠. 대변으로 보내서. 그럼 이 패턴으로 나오는 분계를 찾아야 되니까 1번의 소모품, 3번의 소모품은 답이 될 수 없다가 되죠. 그러면 2번 내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사용액만 이제 계산하러 가시면 되죠. 그럼 메뉴에 들어갈게요. 자, 메뉴는 뭐 지금 현재 들어가신 메뉴는 여러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시든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시든 어떤 메뉴를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자, 저희 일단 어디에 갈까요? 결산 재무대표에 갑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 기간을 며칠로 2019년도 1월 31일자로 넣어 주시고요. 조회해 주시면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처리했다라고 했었으니까 소모품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소모품의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져 있나요? 800.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와져 있었던 메모했던 공식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8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시면 되신다. 미사용 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용 금액은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500만 원, 대변의 소모품 500.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 됐어요. 자, 요 패턴도 지속적인 출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심하실 건 뭐냐면 구입 시점에 자산 처리했을 땐 이렇게 되지만 구입 시점에 비용 처리했을 땐 이게 뒤집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폐길의 형태로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7번째 문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 안 했어요? 저 이 문제 왜 입으로 푸는 거랑 체크하는 거랑 계속 바꿔가죠? 4번이죠? 500만 원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무의식 중에 소모품비만 보고 2번에 냉큼 표시했네요. 4번이 맞죠, 여러분? 500만 원 회계 처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7번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주식회사 큐브의 입금과 출금된 현금은 얼마인가? 여러분, 현금의 입출금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그러면 어디 가시면 되실까요? 현금 출납장을 가시든 아니면 일개표와 월개표를 가시든 편한 데를 가세요. 저희는 현금 출납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금 출납장은 장부니까 전표 및 장부 관리에 가시면 있겠죠. 자, 그리고 현금 출납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럼 10월 한 달만 보셔야 되겠죠? 네, 10월 한 달만. 그럼 여기 전체라는 탭에 여기 기표 기간에 가셔서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조회를 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금과 출금의 내용이 보이고요. 월계가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그럼 월계 보셔야 돼요. 절대 누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입금의 월계는 얼마? 1000만 원. 출금의 월계는 얼마? 999만 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네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네, 그냥 보시고 끝내주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시고요. 자, 8번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큐브는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 이들의 요건은 6월 이상 경과된 채권을 난 보고 싶어. 자, 선입선출법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한 경우 우리 2019년 6월 30일 현재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는 어디인가라고 합니다. 지금 6월 이상 경과된 거래처 찾아줘. 이런 얘기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간다? 채권 연령 분석법. 여러분 대손충당금 배우실 때 연령분석법, 채권잔액 비율법 배우셨죠? 그 연령분석법에 대한 걸 파악하는 메뉴가 우리 채권 연령분석이에요. 자, 그럼 그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표와 장부관리 쪽에 들어가시면 채권 연령분석 있죠? 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메뉴 열리면 그거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6월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채권 잔액일자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요 자리에 내용을 몇 월로 넣어주셔라. 자, 여기 보시면 6월 이상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날짜는 언제로 현재 시점 6월 30일 현재 시점 그러면 6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 채권 잔액 일자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2019-0630 넣어주시고요. 자, 전개 월수는 위쪽에 6월 이상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면 6개월의 전개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6월을 넣어주시면 되시고 엔터. 자, 계정 과목은 무슨 부분?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계정별 자리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누르셔도 되고요. 코드 아시는 분들은 그대로 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시고 그대로
엔터를 해주시면 거래처별 채권의 잔액이 옆으로 쫙 펼쳐질 겁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6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스크롤을 옆으로 쭉 미시면 자, 지금 1월부터 시작, 이게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 30일을 기점으로 6월 경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2019년 1월에 거래 금액이 있는 회사를 지금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니죠. 6월이니까 6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2019년 1월 기점 옆에 조회기간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650 있는 회사가 있네요. 누구요? 형광이라고 하는 회사.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이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6월이 넘쳐난 회사이기 때문에 4번 됐어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가 지났다. 그런 거래처를 보고 싶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채권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연령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는 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19년 1분기 결산 시 받을 어음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데 1분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끝나는 날짜가 언제죠? 우리 3월 31일이에요. 네, 3월 31일. 자, 그리고 받을 어음의 금액은 우리 학계전액 시장표에 가서 보시든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시든 어떤 메뉴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재무상태표를 안 닫았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몇 월이죠? 1분기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는 2019년도 3월 31일을 넣어주시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 누구 찾으셔라? 받을 어음. 자, 그럼 받을 어음의 잔액은 얼마? 2억 5천. 자, 받을 어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얼마? 150만 원이 있네요. 자, 지금 회계는 무슨 법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처리하실 때 회계는 보충법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린 그 보충법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구를?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에 누구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대손율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빼셔라?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채권의 잔액은 벌써 눈에 보이죠? 2억 5천. 그럼 2억 5천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누구요? 곱하기 얼마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몇 프로요? 2%. 자, 그러면 우리는 2%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그리고 마이너스 우리 대손 충당금 150을 무엇하셔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요 금액이 누구이면 이렇게 나와서 내용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계산기 누르면 되는데 이 자리가 무엇으로 나오면 양수로 나오면 그러면 무엇으로 인식하시면 되시고 우리는 설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설정이라는 건 차변에 대손상각비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 넘쳤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엇 하시라? 환입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우리 음수로 나와서 환입이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당연히 환입을 시키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패턴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럼 우리 계산기 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밀어놓고 계산하면 되죠. 자, 사실상 암산도 되겠지만 시각적인 부분은 보여드리는 게 자, 그래서 곱하기 우리는 2% 하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150만 원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양수 나왔어요. 그럼 설정. 자, 그럼 차변에 누구 쓰시라? 대손삼각비. 다 대손삼각비네요. 자, 그중에 350. 그러면 1번과 2번은 탈락. 자, 그 다음 우리 대변에 누굴 써야 된다? 대손 충당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실 것. 요 패턴도 여러분 아예 통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뭐 특이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시니까. 자, 10번째 문제 보시죠. 10번.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 후 해당 기간 비용, 자, 거래 내용에 대한 2019년 12월 말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자, 거래 내용을 봤더니요. 19년도 4월 1일 주식회사 큐브 건물의 화재 보험료를 우리 화재 보험에게 200만 원에 계약하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자산 계정으로 분계해 주시고, 자산 계정 분계라는 건 선급 비용이란 얘기고, 대체 계정은 821번을 써주시고, 계약이 기간은 우리 19년도 4월 1일부터 20년도 3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무슨 넣게 해달라? 양편 넣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전표 입력에 가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면 된다? 기간 비용 현황에 가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저희는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M대로 갈게요, 여러분. FM대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본 수업할 때 요거 전표 입력 안 하고 무엇해도 기간 비용 현황에 가서 타이핑을 쳐서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는 FM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날짜는 4월 1일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4월 1일이고 품번 번호 안 넣을 거고요. 자, 유형은 그냥 일반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자, 구분에 가셔서 차변에 뭐로 넣어주셔라? 선급 비용으로 넣어주셔라. 이 얘기인 거죠. 자, 선급 비용 넣어주시면 되고요. 133번. 자, 거래처 생략할 거고 금액은 얼마이다? 200만 원 입력. 자, 적유도 안 넣을 거고 증빙도 안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목적상. 자, 대체 계정 아예 친절하게 줬죠. 8100. 그럼 그대로 8100을 치는 게 더 빠르겠죠. 코드 도움보다는. 자, 시작일자는 언제이다? 계약기간 2019년도 4월 1일부터. 종료일자는 언제이다? 2020년도 3월 31일. 자, 그리고 계산의 방법은 코드 도움 F2번 하시고 양편 넣기 1번 선택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대변엔 돈은 무엇으로 주었다? 하나은행 계좌에서 줬대요. 도대체 보통예금을 줬는지 뭐로 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보통예금을 취급해 버릴게요. 그래서 10301이고요. 코드 자리 가셔서 무슨 부분? 우리는 하나은행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다른 건 더 하실 거 없으니까 끝까지 계속 엔터. 자, 그럼 엔터가 끝까지 되시면 우리가 자동 저장이 되셔야 된다겠죠? 그래야 자료가 넘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전표번호 부여되어 있고 승인 상태이니까 장부에 조회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땐요. 이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원은 대부분 승인 내지는 수정 권한을 줘버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장부라는 거 열려 있으니까요. 누구 가셔라? 우리 기간 비용 현황에 가셔라. 자, 기간 비용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기표일자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시면 되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구분은 선급 비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넣었던 며칠 날 거 4월 1일께 들어오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잘 볼게요. 자, 지금 얘를 전표 입력하고요. 해당 기간 비용 거래 내용에 대한 2019년 12월 31일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다른 것도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얘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표일자 4월 1일 것만 얘기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여기 데이터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가셔라? 우리 상단에 전표 발행 버튼 있죠, 여러분? 전표 발행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리 기간 나오죠? 우리는 1년으로 갈게요. 우리 며칠 2019년도 1월 1일부터 언제로 가달라? 2019년도 12월. 자, 그리고 이 상태에 다른 거 설정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전표 발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이게 처리 기간은요. 지금 저희는 현재 시점의 날짜가 2019년도가 아니어서 계속 바꿔야 되지만 이 부분에 시험 보는 날짜랑 처리 기간이 동일하죠. 네, 큰 문제 없어요. 그래도 바꿔는 주시고 자, 얘 눌러주시면 전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실 것. 자, 부탁드릴 거 하나, ERP는 프로그램 설치한 부분에 서버가 사실상 무겁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시험 장소에 컴퓨터 사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계속 클릭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뻥 난다는 것처럼 화면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프로그램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우리 아까 창 안 닫았죠, 여러분? 자, 상단의 날짜를 며칠로 바꿔주셔라? 12월 31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표 확인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져 있는 전표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다른 전표가 또 있었네요. 그죠? 우리는 우리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것만 보자. 자, 그러면 지금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시작 일자가 7월 1일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7월 1일, 또 하나는 4월 1일, 그리고 그 다음엔 7월 1일, 그리고 또 7월 1일. 여러분, 한정판 거죠? 반드시 내 전표를 무엇해라? 확인하셔라. 그러면 우리 아까 시작 일자 며칠이었다? 19년도 4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시작 일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간 부분. 자,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150만 2,600원, 대변의 성급비용 150만 2,600원. 몇 번의 답이 있죠, 여러분? 2번.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실 거. 그러니까 지금 패턴의 문제를 크게 바꾸지를 못해요. 이 문제도 패턴이 거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기억하면 돼요. 전표 입력하고 귀견 비용에 가서 자료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데이터 체크하고 전표 발생시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을 파고 싶은 게 뭔 거예요? 여기다 다른 건들을 본인들이 해놓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 거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일단 예산자를 줬다라는 건 지금 예산 관련 문제를 내겠다는 표현이겠죠. 다음 중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재경부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요구했던 문제는 여러분 전표 입력은 저는 또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열어놓고요. 기간 비용은 닫고 지금 원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제가 예산을 짜놨는데 그 예산을 집행했더니 금액이 넘쳤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봐야 됩니까?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집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적을 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예산관리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나온 부분에 실적 현황이나 초과 현황 어떤 걸 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11번의 문제는 실적을 봐도 되고 초과를 봐도 된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실적 현황 갈게요. 자, 그래서 실적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7월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7월 한 달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2019년도 7월부터 2019년도 7월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예산 그룹 준 거 있어요? 예산 그룹 준 건 없어요. 네, 그룹을 주면 넣어야 되거든요. 자, 부서는 재경부라고 했죠? 엔터. 자, 집행 방식은 우리 결의예요? 승인이에요? 승인. 자, 승인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물어본 건 초과 집행한 개정 과목 이렇게 물어봤네요. 초과 집행한 개정 과목.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정 과목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이라서 보신 분에 보면 잔여 예산 자리가 양수이지 않은 것. 여러분 초과됐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잔여 예산 자리가 뭐로 들어온다? 음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음수. 근데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요? 차량 유지비. 됐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돼요? 1번. 그래서 음수 찾으면 됩니다. 음수. 남으면 양수. 예산이 남았다. 양수. 그런데 음수이면 초과하였다라는 부분. 12번째 문제 들어가죠. 주식회사 큐브는 2019년도 3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 자, 19년도 12월 31일에 주식 200주를 1주당 얼마에 9,000원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 거래와 관련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분 시 수수료는 얼마이다? 10,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시자? 유가증권 명세서에 가시자. 근데 사실 유가증권 명세서 아니고요. 어디 가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 주고 샀느냐는 걸 보면 되잖아요. 이게 전년도 데이터였다라면 사실 못 가지만 금년도잖아요. 우리 지금 19년도 기출이니까 그럼 전표 입력해서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자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메뉴는 어디로 가자? 유가증권 명세서로 가자. 자, 유가증권 명세서는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명세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디 가자? 유가증권 명세서 탭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기표 일자는 언제? 19년도이니까 자, 요 자리 가셔서 2019년도 저는 그냥 1월 1일부터 2019년도 언제 12월 31일자로 조회해 볼게요. 자, 계정 과목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F2번 누르시고 단기 매매 증권만 보시면 되겠죠. 107번. 자, 그러면 관련된 정보가 쭉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조회가 끝나지게 되면 조금 이상했어요. 자, 그래서 조회가 끝나지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화면 공유해드린 거 다 보여요? 지금 제 쪽에서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던 부분에 현상이 있어서 네, 보여요? 다행입니다. 불안하네요, 계속. 자, 지금 한 건밖에 없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430.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수가 500주죠? 근데 그 500주 중에 몇 주만 판다고요? 200주만 9,000원에 판대요.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죠. 그쵸? 공식. 자, 그러면 무슨 공식을 알아야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계산하시는 공식 알아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일단 무슨 금액에서? 처분가액에서. 누구를 빼라? 장부가액을 빼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으면 우리 가로 열었던 글씨도 중요하죠.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 그래서 처분 수수료가 있으면 무엇 하셔라? 빼라.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처분 수수료는 별도 비용 처리 못해요. 자, 조심하실 게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가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그런데 다만 누구는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팔 때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 있다? 재고 자산은 무조건 그냥 비용입니다. 우리 운반비를 내가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판관비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의 처분은 다 무엇으로 간다? 처분 손익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별도 비용 처리하는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해보죠. 자, 지금 우린 여기 430만 원이고 500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한 주당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30만 원을 우리 나누기 500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한 주에 얼마 줬다? 8,600원. 여러분, 액면가가 8,600원인데 뭐 액면가랑 공정가치랑 같았나 보죠.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저처럼 장부가액을 주식의 수로 나눠서 단가 확인 꼭 해주세요. 평가였을 때는 안 해도 돼요. 평가였을 땐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하고 두 개 비교해서 평가 손익만 보시면 되겠지만 처분했을 땐 단가 확인 꼭 합니다. 요 금액의 의미가 우리가 액면가로 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공정가치로 사니까. 그래서 반드시 확인. 자, 지금은 갔네요. 그럼 이제 정리 끝났네요. 우린 그러면 우리 무슨 몇 주 팔았다고요? 200주. 자, 그러면 200주를 앞에다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네, 곱하기 하시고 우리는 얼마에서 처분 금액이 9,000원이죠? 네, 그래서 우린 9,000원이고요. 그럼 9,000원에서 얼마 빼시면 돼요? 8,600원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8,600원. 그리고 처분 수수료 얼마 빼주시면 되신다? 10,000원. 자,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9,000원에서요. 8,600원 빼면 400원 벌은 거죠? 네. 그러면 400원을 벌었고 200주에 곱해주면 됩니다. 200주 곱하기 400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 10,000원 해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익이 얼마이다? 70,000원이 났어요. 라는 거로 끝나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익 70,000원. 이것도 항상 기억하실 때 무슨 부분? 자, 여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무엇이다? 양수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시고? 이. 자, 이런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죠. 음수이면 무엇이다? 손실. 자, 그래서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대로 그냥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이익 70,000원은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네요. 네, 3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이런 패턴의 문제도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출을 거의 한 2회, 3회 풀어보시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네. 자, 13번째 문제 들어가시죠.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사항을 입력한 다음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19년도 1월 말 매출 총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자, 보기에 가서 봤더니 기말 재고 상품 금액 5천만 원 있고 나머지 기말 정리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갈게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은 어떤 메뉴에 있죠? 결산 재무제표 관리 안에 있죠. 자, 결산자료 입력하시면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연차의 관점으로 결산을 하지만 ERP는 실제로 월의 관점도 돼요. 우리 원래 결산은 월결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자료 쪽에 오셔서 기간은 우리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도 1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 들어왔는데 계정이 안 뜬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반드시 어디 가셔야 돼요? 우리 상단에 계정 설정 탭 선택하셔서 계정 생성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네, 문제 없겠네요. 자, 그럼 상품 매출 원가라는 부분에 6번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천만 원 입력하셔라. 그럼 5천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자, 요거 입력을 하시고 여기 상단에 상품 매출 원가, 이런 우린 전표 추가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넣고요. 매출 총액 그냥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계 대상 금액 넣습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전체 금액에서 우리 무슨 금액, 재고 금액 5천만 원 빼서 여기 나온 거 있죠. 523-650-000 그게 조정 대상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금액 자리 가셔서 5억 2,36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무엇하자? 종료 눌러주시면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료. 그러면 매출 총손익에 바로 반영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 입력하시고 스크롤을 살살살살 내려오시면 우리 이거 너무 내려왔어요. 자, 여기 3번 자리에 가보시면 매출 총이익 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음수예요, 양수예요? 지금 여기에 금액이 음수, 손실이에요.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에서 무슨 부분? 음수로 보이면 손실이고요. 양수로 보이면 이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이라는 부분. 그럼 우리 금액은 몇 번에 있는 거? 2번이네요. 2억 6,465만 원. 자, 그리고 손실이다. 됐나요? 이렇게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표 추가는 안 하셔도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전표 추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입력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14번 문제, 2019년도에 주식회사 큐브의 재경부에서 영업부로 이동한 자산은 여러분 이런 식의 뭔가 바뀐 자산을 찾아라, 변화를 찾아라, 변화의 내용을 찾아라. 근데 누구요? 자산. 여기다 고정자산이라고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기에 보면 고정자산인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고정자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관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변동현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변동현황.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고정자산 관리는 고정자산 등록해서 뭔가를 보는 거와 변동현황 두 가지만 거의 대부분 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회계 단위는 큐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변동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여기 눌러주시면 무슨 부분? 자본적 지출, 양도, 폐기, 부서 이동, 프로젝트 이동. 우리 뭐 찾고 있어요? 재경부에서 영업부, 그럼 부서 이동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계정 과목은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자, 19년도이니까 19년도 1월부터 19년도 12월까지. 자, 선택하시고 들어오신 자산을 확인. 자, 그러면 냉장고네요. 그쵸? 2128로 끝난 냉장고 몇 번에 있다? 4번이 있네요. 여러분 이게 자료가 많았다라면 뭘 봤어야 돼요? 재경부에서 영업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부서 내용을 봤어야 됐겠지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보는 거 얘기 안 한 것뿐이에요. 1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뭐 세무회계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한다. 당연한 얘기. 자, 2019년 1기 예정 신고 시 다음 부동산 임대 내역의 자료를 입력한 후 누구요? 보증금 이자인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다음 보증금 이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타이핑 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관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셔서 우리는 사업장별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큐브 들어왔죠, 여러분? 자, 그리고 2019년 1기입니다. 그럼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복사하겠냐고 묻는데요. 우린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네, 아니요. 복사란 얘기가 있으면 복사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아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임대 내역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봤더니 이자율은 1.8%로 계산한대요. 그럼 여기 1.8% 들어온 거 그대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자리에 갑니다. 자, 동은 지금 현재 F2번 눌러주세요. 자, 그랬더니 뭐로 되어 있어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남산면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엔터. 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선택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지상 1층. 그럼 지상 눌러주시고 1 눌러주시고 호수는 101호 그대로 보고 치시면 되죠. 자, 상호는 성우기업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성우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우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화면에 입력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저 화면 좀 잠깐 옮길게요. 자, 그럼 면적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면적은 140평방미터. 자, 용도는 사무실이라고 줬으니까 사무실 그대로 입력.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임대기간. 자, 임대기간은 2019년도 우리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자,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딱 1년 계약했네요. 자, 보증금의 금액은 5천이라고 주었고요. 자, 월세는 얼마이다? 100만 원. 자, 관리비는 얼마? 1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전체 금액을 물은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 전체를 물어보면 우린 뭐로 간다? 여기 합계 자리에 요 개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보증금 이자인 간주 임대료 누구 거요? 성우 기업 것만. 그러면 임대 보증금 밑에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자리가 있죠, 여러분. 금액 얼마 나왔어요? 22만 1,917원.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 됐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창은 저는 닫겠습니다.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면 그냥 저장하시면 되시겠고요. 16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큐브 2019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냐라고 얘기합니다.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세.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갈 수 있는 메뉴가 두 개예요. 어디와 어디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매입 부분에 누가 있더라? 우리 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도 있고 신용카드 쪽에 고정자산 매입도 있죠. 네,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요. 메인 매출장에 가셔도 돼요. 자, 저는 메인 매출장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메인 매출장은 장부 쪽에 있겠죠. 전표 장부 쪽에 가시면 우리 메인 매출장 여기 중간에 있죠, 여러분. 자, 요거 여시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왜 부가세 신고서 안 가냐면 부가세 신고서는 두 군데를 보시고 계산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메인 매출장은 계산기를 누르지 않고도 무엇할 수 있다. 우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메인 매출장에 가셔서 저희는 지금 어떤 탭을 볼 거냐면 신고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기준 탭 눌러주시고 큐브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일기 확정이니까 여러분 우린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6월 30일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전표 상태 당연히 승인이어야 되고요. 자, 출력 구분에 가시면 우리 매입입니다. 자, 신고 구분이라는 게 있죠. F2번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내용이 떠요. 근데 뭐가 있더라? 고정자산 매입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사든 신용카드로 사든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에요. 근데 ERP의 좋은 점은 세부적인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거거든요. 자, 3번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구분을 우린 보고 싶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나면 고정자산 매입 부분만 여러분 내역에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었네요. 이번에는요. 그럼 스크롤 쭉 옆으로 모으시면 고정자산 매입액이 있고
고정자산 세액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이다? 세액을 물어봤어요. 300만 원이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됐나요? 부가세 신고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다 계산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시죠. 17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아래 회계점표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는가? 라고 묻네요. 자, 단 발급 기한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에 다음 날로 연장한다라고 줬습니다. 자, 회계점표에 갔더니 점표일자는 19년도 6월 25일이고요. 점표의 번호는 1번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표 메뉴 들어오셔서 우리는 점표를 지금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점표 일자 6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6월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25일이요. 네, 25일. 자, 엔터해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지금 반드시 점표 번호 확인 조심하실 것.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나 점표 6월 25일 때 넣고 들어왔는데 점표가 안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세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시냐면 혹여라도 시험 보러 가셨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점포들이 안 보이시게 되면 날짜 다 맞게 넣는데 그렇게 되시면 지금 여기 결의부서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비워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세요. 되셨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요 자리에 점표 처리를 지금 김은찬이 한 건 맞는데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뭐 다른 부분에 연동이 조금 이상하게 생기면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의부서가 잘못됐을 수도 결의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작성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회가 안 되면 공란으로 가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점표 번호 몇 번이요? 1번. 그럼 점표 번호 1번에 가시면 되고 자, 부가세 예수금 255번. 자, 그리고 하단에 가시면 내용이 보이죠? 자, 요 내용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은 신고 기준일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점표 입력 일자와 신고 기준 일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요 날짜로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 기준일이 우리 세금 계산서의 발급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 25일이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답 몇 번이에요? 저 지금 데이터가 뭔가 이상한데요? 6월 25일? 저 잠깐만요. 여러분도 저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다르게 보여요? 점표 데이터가 설마 또 백데이터를 잘못 올려준 건 아니겠죠? 백데이터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서 아니면 제 컴퓨터에 또 버그가 있는 건 아니죠. 검색이 돼야 되는데 검색도 안 되고 결의부서는 지우고 월 25일 왜 회사가 바뀌어 있지? 그럼 지금요 여기 아래쪽에요 사업장이 1000번의 회계 1급 수시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DB를 이상한 걸 줬네요. 왜냐면 지금 저희는 공시되어 있는 DB를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DB를 저희가 손을 못 대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문구가 없어서 일단 공란으로 조회하니까 조회는 됐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고 발견했던 게 이 자리가 잘못돼서 제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서 나갔다 온 거거든요. 지금 봤더니 여기 사업장이 1000번인데 우리 회사는 지금 큐브죠. 근데 여기는 회계 1급 수시라는 회사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수시로 들어왔는지 어쨌든 뭔가 잘못된 정보로 보여지네요. 일단 볼게요. 이거를 뭐 답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고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6월 25일 답은 몇 번으로?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6월 25일이 아니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 6월 25일이 무슨 부분? 발급을 해야 되는 날짜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무슨 부분? 발급의 기한. 자, 그러면 6월 25일이니까 우리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신고 기준일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그래서 기한이니까 답은 몇 번으로? 3번. 됐어요, 여러분? 답은 3번이에요. 기한이니까. 됐어요. 문구는 기한. 일단 DB는 이렇게 준 게 맞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일단 답은 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주식회사 큐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하는 주업종의 코드는 무엇이냐? 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주업종 코드는 어디 가시면 되시냐면 우리 사업장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사업장 등록. 그럼 사업장 등록은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있죠. 네, 시스템 관리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면 되시고 사업장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신 상태에서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있습니다. 그럼 주업종 코드는 서비스 사업 관련 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722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몇 번이에요? 우리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요거는 정리됐죠. 18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메뉴 좀 모두 닫게 할게요. 당사의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 12월 31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우리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회계 관리 모두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부가가치세 관리를 더블 클릭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줍니다. 2기 확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10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시면 된다. 12월을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리고 회사는 지금 나와져 있는 거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 노란색 젤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로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자, 기간에 가서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 제 거 날짜 입력해. 2019년도 12월 31일 넣어서 내용 조회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얼마이고 우리 2억 5천 2,510만 원이고 이게 부가세 예수금이죠. 그럼 여러분 일단 부가세 예수금 2,510인 거를 그냥 곧바로 비교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화면 이렇게 보여드린 CBT 상태이면 왼쪽에가 시험지처럼 보여지는 화면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에서 메뉴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그냥 눈으로 찾아버리세요. 그러면 2,510이 원래 대변에 있었던 부채 계정이니까 우리는 상기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안 풀어도 소위 말해서 곧바로 그냥 뭐가 되는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우리 2,510만 원을 차변에 무엇하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매입세액 쪽에 무슨 부분? 차감계의 금액입니다. 차감계. 자, 우리 914만 원. 이게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러면 원래 자산이었으니까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 얼마? 914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수이면 무엇으로 보셔라? 납부. 음수이면 뭐로 보시고요? 환급. 자, 그런데 맨 마지막 자리 봅니다.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에 갔더니 얼마? 1,596만 원. 양수니까 납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지급 세금을 쓸 수도 있고 미지급금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출제자는 미지급금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미지급금 1,596만 원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전체를 보려고 저는 다 했던 거고 사실상 답은 보자마자 3번이었다는 게 결정이 났었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는 2019년 7월 10일 아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상품 700만 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에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부가세 7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리고 우리 700만 원짜리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인천세관 세관장한테 부가세 냈고 이런 얘기겠죠. 자, 의 거래 내역 전표 입력 후 주식회사 큐브의 2019년 2기 예정 신고 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의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네요.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잘 다루면 사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직접 입력해도 답은 찾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저는 FM대로 갈게요. 그러면 전표 장부관리 가셔서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표 입력은 7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요. 7월 10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결의부서 작성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저희는 달을 7월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일자는 10일입니다. 10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품위는 선택 안 합니다. 유형은 그냥 일반으로 갑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린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5번 매입 부가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팝업창이 들어오겠네요. 거래처는 무슨 세관? 인천세관이었죠? 네, 인천. 자, 그리고 전표의 유형은 우리 매입 전표이니까 1000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주식회사 큐브 그대로 두시고 세무 구분은 이런 우리 수입이죠. 그런데 IQ분은 20번대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20번대에 있는 수입 25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 기준일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유 구분에 가셔서 F2번 눌러보시면 일반 수입인지 아니면 수입과 관련된 납부 유예인지 우리는 돈 냈어요. 납부 유예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안 냈다라고 하면 납부 유예인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일반 수입 70번. 자, 그리고 전자자리는 자,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뭐 여로 가든 부로 가든. 자, 그래서 여이고요. 공급가액은 700입니다. 넣어주시면 70은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현금 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현금 자리에 우리 얼마를 7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우리는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상품이 700이 생기고 외상 매입금이 700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입은 누구만 분기를 하는 게 맞다? 부가세 대급금만 분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계정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삭제하셔라. 사실 이거 그대로 둔다고 해도 우리는 데이터 채점이 아니어서 이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우고 싶으시면 상단에 삭제라는 부분을 누르면 요거 지우겠냐고 묻죠. 지워주시고 251번 외상 매입금도 우린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삭제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지우고 싶으면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부가세 대급금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우리는 반드시 헤드 쪽에 있는 라인을 꼭 벗어나라. 그래야 뭐가 된다? 저장이 된다.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제 거는 또 저장도 또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자, 저장은 끝났고요. 부가세 신고서 우리 아까 열어놨던 게 있어서 그대로 갈게요. 자, 그리고 7월이 속하는 과세 기간은 이게 예정이니까 상단의 기간을 우리 2019년도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9년도 9월 30일까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불러오기 기능을 꼭 기억하셔라. 그죠? 자리 안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아까는 들어왔을 때 자료 들어왔었는데요. 출제자들이요. 자료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오기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들어오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 납부 또는 환급받을 부가세. 그럼 스크롤을 끝까지 쫙 내려주시면 우리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3,248만 5천 원. 자, 여러분 환급이에요? 납부예요? 양수는 납부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제가 전표 입력 안 하고도 이거 왜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불러오기를 해요. 이 전표 입력하기 전 상태로 불러오시고 우리 어디에 추가하시면 여기 100명짜리가 있잖아요. 여기 금액 추가한다고 문제 되겠어요? 또는 나와져 있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서 아 이거 공제 가능 세액이지?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70만 원 무엇해도 돼요? 빼고 답을 찾아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제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FM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난 이 서식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반영하면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메뉴 모두 다 닫고
자, 그리고 저장하겠냐고 물으시면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 채점 관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우리가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속 썩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자, 지금 6회 거 기출문제 푸는데요. 지금 궁금한 부분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 없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역순으로 풀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다음엔 5회 기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바로 시작할게요.